그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고 또 누군가 자신이 새라며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이 불타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는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저것이었어요. 10세기 유럽.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가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피부는 불에 타는 듯했고 팔다리는 썩어갔습니다. 환각, 발작, 그리고 죽음. 사람들은 이 끔찍한 병을 신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악마의 소행이나 신의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치료는 오직 기도뿐. 사람들은 수도원에 매달렸지만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수도사들은 몰려든 환자들에게 기도와 함께 맑은 물과 신선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병의 원인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병을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 불렀습니다.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습하고 추운 해에는 대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세인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후에 그것의 원인은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1951년 8월 프랑스 남부 퐁생에스프리. 인구 약 800명의 이 작은 마을에서 중세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제빵사가 구운 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25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는 자신이 맹수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고 한 남성은 자신의 머리가 금속으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는 뱀이 자신의 몸을 기어다닌다고 호소했죠. 수십 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 갑작스러운 집단 광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 후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주식, 바로 매일 먹는 빵 속에 숨겨져 있던 맥각균이라는 곰팡이였습니다. 마을 제빵사가 사용한 밀가루가 맥각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곰팡이는 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 에르고타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서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 불리며 수천 명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현대 과학의 시대인 1951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퐁생에스프리 주민들은 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었던 빵으로 인해 그들의 뇌를 완전히 조종당하고 파괴당했던 겁니다. 빵이 생명의 양식에서 죽음의 씨앗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맥각균의 공포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교묘하게 우리의 뇌를 잠식하는 음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공감되시나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브레인 포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짐,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방금 들은 정보도 쉽게 잊어버림, 충분히 쉬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느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 자주 멈춤, 익숙한 길도 혼란스럽게 느껴짐, 냉장고 앞에 서서 뭘 하려고 했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이런 증상들을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흐려지는 상태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레인 포그는 식습관 외에도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식습관은 이 증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모든 브레인 포그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속적인 증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뇌 속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그 변화가 사소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점차 그 영향이 커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치매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생활 방식과 식이습관의 변화 또한 치매 증가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기능은 왜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두 번째 뇌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에는 뇌의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뇌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혈액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인지 기능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가공식품, 인공감미료, 트랜스지방. 이런 현대 식품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고설탕, 고지방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변화하고 장벽이 약해져 장투과성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고 결국 뇌에까지 도달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높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설탕 시기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영역을 실제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습과 기억 형성의 중요한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뇌의 구조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경세포 간 연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식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에는 유전적 요인, 생활 환경,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우리의 인지 건강의 중요 요소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맥각규는 하루 만에 마을을 무너뜨렸고 그 증상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습관 문제는 서서히 우리의 뇌를 잠식하며 그 변화는 너무 미묘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한 나이 듦의 일부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의 뇌 건강을 잠식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빵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신의 저주였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음식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뇌에 오늘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